네, 베벌리 힐즈를 비롯한 남가주 각 도시들에서 가게들이 가림막을 설치하면서 선거에 따른 소요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적 마지막 주말이었던 지난 주말 이 베벌리 힐즈에서는 대선 후보 양측 지지자들의 맞불 집회가 벌어졌고 또 리버사이드에서는 투표 센터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 유권자들이 수시간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번에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을 부활하는 주민 발의안 16에 대해서 아시안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박경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베벌리 힐즈와 LA에서 이 선거에 따른 폭동에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전해드렸는데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많은 남가주 도시들에서도 이 대비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각 후보들, 유권자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영업하는 업주들까지도 각자 선거에 준비하고 행동에 나선 모습입니다. 각 도시마다 그 가게들 앞에 가림막을 설치한 건데요. 먼저 베벌리힐스부터 살펴보면요. 베벌리힐스 경찰과 시정부가 지난주 로데오 드라이브 선거 당일 폐쇄하고 그곳의 상점들은 가림막 설치하라고 권장했다고 전해드렸죠. 네네. 가림막은 웬만하면 선거 전날, 그러니까 월요일, 오늘 이전에 다 하라 했고요. 실제로 지난 주말 로데오 드라이브에 많은 가게들이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상점 앞 유리창들을 합판으로 다 가려놨고요. 또 가게 앞쪽에 펜스를 설치한 곳도 있고요. 지난 조지 플로이드 항의 시위 당시 가게들이 피해를 입고 가림막을 설치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미리 그렇게 다 막아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림막 설치한다는 건 뭐 베벌리 힐즈뿐만이 아니라면서요? 네, 남가주 주요 대도시들 상당수 가게들에서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LA 다운타운 비롯해서 헐리우드 그리고 산타모니카 등등. LA 한인타운의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많이 가림막 설치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 지난 시위 때 피해를 입은 곳 상당수에서는 합판 설치하고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위가 자주 벌어지는 LA 다운타운, 비즈니스 운영하는 업주들은 특히나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다운타운에서도 수십 곳 가게들이 유리창을 모두 합판으로 가려놨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주류 가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앞서 옆 가게들이 다 가림막 한 대 이어서 자신도 똑같이 할 계획이라고 말했고요. 대부분 그렇게 지난 주말에 이 합판 설치에 나섰는데요. 선거가 내일인 만큼 아직 가림막을 못 갖춘 업소들 가운데 일부는 오늘까지도 이 가림막 설치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가게뿐만이 아니라 그 거주용 건물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를 마쳤거나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각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지금 혹시라도 폭력적으로 좀 대결을 벌일까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양당 지지자들의 충돌이 격화해서 곳곳에서 긴장이 커지는데 남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베벌리힐스에서 지난 주말 실제로 양측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베벌리힐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 반대 측 그룹이 행진했는데요. 40여 명은 그 락스버리 공원에서 출발해서 노스 베벌리 드라이브와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교차로까지 행진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는 트럼프 지지자들도 집회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반 트럼프 측과 트럼프 지지자들이 마주하자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이로 인해 트럼프 지지자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결국 베벌리힐스 경찰이 일대에서 집회 벌이는 걸 불법으로 규정하는 권고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 지지자들은 각자 자신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고요. 약 1시간여 만에 안정적인 상황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양측의 충돌이 이번 주말에 일어난 게 처음이 아니죠? 네,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베벌리힐스에서 주로 충돌했고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이런 내용 소식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전국적으로 양당 지지자들이 격돌하는 양상이 이곳 남가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일어난 일들도 같이 살펴보면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두 후보 지지자들이 주먹 싸움 벌여서 일부가 구급차에 실려간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 오늘까지도 가장 크게 보도되는 관련 뉴스는 텍사스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지난달 30일 텍사스 고속도로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바이든 캠프 차량을 둘러싸고 위협 운전했다 해서 맞아요. 현재 연방수사국 FBI가 조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네. 선거 전에도 이 정도인데 아하. 선거 후에는 어떨지, 정말 소요 사태, 폭동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주민들의 불안감 또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난 금요일에 이 남가주에서는 훨씬 더 많은 조기 투표센터가 이제 오픈을 해서 운영에 들어갔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센터 찾아 투표했습니다. 네. 조기 투표센터가 오픈한 게 그 코로나19 사태 속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지난 주말 남가주 거의 모든 곳의 투표센터 여러 곳이 문을 열고 유권자들이 직접 현장 투표를 마쳤습니다만 그렇게 붐비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안전수칙 잘 지켜가며 유권자들은 한 표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투표소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 네. 리버사이드 카운티 투표센터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곳도 아니라 여러 군데 투표센터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130곳 투표센터가 열었는데 이 가운데 여러 곳에선 그 유권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에서 시스템이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 하루 종일 그런 것도 아니긴 하지만요.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하러 투표센터 찾았다가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른 채 수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을 바탕으로 보면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하기 위해 3시간 이상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리버사이드 당국은 다만 기술적 작은 결함이라고만 밝혔고요. 그게 투표하는 기계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기계는 인터넷에 연결되지도 않았고 그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투표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LA에서 지난 3월 예비선거 때 남가주에서 처음으로 이 조기 투표센터 열었고요. 그때 처음이다 보니까 확실히 LA에서도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번에는 LA 등 다른 지역에선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고요. 원활하게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 투표센터 밖에서 또 특이한 행사들이 진행되게 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선거에 네.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센터 앞에서 요가하는 그런 공간을 만든 곳도 있었습니다. 사우스 LA 지역 뷰팍 윈저힐스에 마련된 투표센터 앞에 그런 요가하는 행사가 벌어졌는데요. 이너시티 에듀케이션 재단이 진행한 건데 선거 기간 스트레스 받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 좀 릴렉스 할 수 있게 요가와 명상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네. 근데 LA에서는 지금 짐과 같은 그런 운동시설의 실내 영업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번 요가도 그래서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진행됐고요. 그런가 하면 컬버시티 한 투표센터 앞에는 게임하는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게임 회사에서 마련한 건데요.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게임하는 공간 그리고 먹고 마시는 공간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물론 이 또한 이 안전수칙 준수하면서 진행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투표센터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우편 투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우편 투표 통해서 사전 투표 마친 주민이 94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까지 이 막판 사전 투표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소수계 우대 정책 금지안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는 주민 발의안 16에 관한 소식입니다. 먼저 이 발의안이 약간 혼돈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수계 우대 정책을 부활하자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주민 발의안 16.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붙여지는 주민 발의안 12개 가운데 가장 관심 있는 발의안 중 하나죠. 네. 지난 1996년에 발의된 209에 따라 추가된 캘리포니아 주법 제1조 31절 소수계 우대 정책을 금지하는 헌법을 폐지하는 안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소수계 우대 정책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공교육, 공공고용, 그리고 공공계약까지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그리고 국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건 소수계 우대 정책을 원하는 거고 반대하는 건 소수계 우대 정책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관해서 지금 아시안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오늘 아침에 LA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아시아는 소수계입니다만 이 주민 발의안 16회관의 입장은 서로 엇갈립니다. 일부 아시아는 찬성하고 다른 일부 아시아는 반대한다는 건데요. 이건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AAPI에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전한 것입니다. 이 아시안 가운데서도 각 민족별로, 각 나라별로 좀 다르다면서요. 네, 우선 한인들 아하. 찬성이 29%였고요. 반대가 27%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한인은 소수계 우대 정책을 원한다는 응답이 원치 않는다는 응답보다 좀 더 많았던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결과죠. 한인 학생들은 공부를 상대적으로 잘해서 소수계라 하더라도 소수계 우대 정책이 시행되면 라티노나 흑인 학생들한테 좀 더 이득이 가고 한인들은 그렇죠, 불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반대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찬성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어허. 근데 그렇다고 한인들 가운데 찬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긴 힘든 게요. 어허.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게 나왔습니다. 무려 37%가 한인들은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6% 있었습니다. 나머지 아시안들은 어땠습니까? 중국계가 유일하게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네. 찬성 30%, 반대 37%, 아직 결정 못했다 27%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계는 38%가 찬성, 29%가 반대, 결정 못한 게 21%였고요. 인도계의 경우 아시안 가운데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무려 인도계는 58%가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17%에 그쳤고요. 네네. 그리고 필리핀계도 찬성 38%, 반대 11%로 찬성이 눈에 띄게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베트남계도 필리핀계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찬성 31%, 반대 11%.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계를 제외하곤 나머지 아시안들은 찬성이 높았습니다만 한인은 그냥 거의 비슷했다 볼 수 있고요. 인도계, 필리핀계, 베트남계 찬성이 훨씬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한인들도 보면은 반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인과 중국인들은 반대가 많고 다른 아시안들은 또 찬성이 많은 듯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은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